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인공지능 기초에 대해서 진행하게 이제 수업을 맡게 된 용성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잠시만요. 네. 여기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단 주교재는 이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난생 처음 인공지능이라는 책을 이제 주 교재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쉽게 인공지능이 어떤 거다라고 이제 경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 이제 들어본다, 뭐 처음 이제 접해본다. 뭐 근데 인공지능을 지금 처음 접해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워낙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가장 핫한 게 그죠? 여러분들 혹시 사용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챗GPT 그죠? 챗GPT가 나오고 챗GPT가 이제 그 오픈 AI사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오픈 AI사를 이제 지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또 이제 그 챗GPT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제 빙챗이라는 그죠? 빙챗이라는 게 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픈 AI의 이제 챗 GPT를 기반으로 해서, PDF 파일을 또 읽어드려서 그 PDF 파일에 있는 내용을 주로 해서 또 이렇게, 대화형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인공지능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챗GPT를 또 능가하는 또 그런 대화형 또 인공지능이 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용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서비스들이 이미 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제 서비스들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나 그런 서비스를 직접 내가 이제 그냥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제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이제 저하고 수업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과정이나 이런 수업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우리의 이제 이 수업 시간은 이제 처음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기초부터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무엇인가? 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간단한 이제 이론적인 내용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언어들이 이제 다양하게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랑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이번 수업 시간에 할 이제 스크래치라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앱 인벤터라는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제 활용을 하지만 이런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으로 파이썬이나 언어를 이제 활용해야 될 줄,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전공자분들이 아니라 비전공자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전공자분들 또한 이제 우리 이제 교육 환경 그런 이제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할 수 있는 블록 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어나 언어를 사용해서 입력하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블록 형태로 되어 있는 이렇게 조립하듯이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스크래치라는 그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좀 조금 쉽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쉽게 쓸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스크래치라는 블록 코딩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애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 뭔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머신러닝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로 머신러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또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또 이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IBM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머신러닝을 위한 또 손쉽게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경험해 볼 수 있게 그런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애를 통해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스크래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간단한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크래치를 이제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하면은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규칙이나 문법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 블록 코딩 같은 경우는 손쉽게 이제 금방 짧은 시간 안에 금방 이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코딩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간단하게 이 스크래치를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 스크래치와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뭐 이제 이미지를 분류하는 뭐 머신러닝 모델이라든지 숫자를 분류하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텍스트를 분류하는 머신러닝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스크래치랑 같이 우리가 이제 결합을 해서 어떤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뭐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라든지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은 오늘부터 해서 월수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준비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뭐다? 먼저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기도 했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뭐다라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살짝 조금 이제 깊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제 탄생을 했고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강의 자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이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자료라서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요 자료를 이제 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번 이제 제 수업과 관련해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찾아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냥 오늘은 이제 편하게 일단은 요 내용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저하고 그냥 같이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너무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옛날에 이제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드라마라든지 그런 데서만 이제
뭐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해봤는데, 어, 역시, 예, 우리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접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죠.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처럼 뭐 수정고수를 뭐 이제 TV라든지 뭐 텔레파시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영화 속의 인공지능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인지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내용들로 나와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영화에서 보던 게 이런 이제 뭐 단순하게 TV라든지 뭐 휴대전화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실존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챗GPT라는 게 이제 나오고, 챗GPT를 이제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 챗GPT가 이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죠. 이족 보행의 뭐 사족 보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춤추는 로봇이라든지, 뭐 그저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로봇이라든지, 뭐 로봇들이 다 나오는데, 그 로봇에 이제 챗GPT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죠? 우리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형태의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 생기게 되는 그런 이제 현실 속에서 생기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은 뭐 이제 사람처럼 행동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임무 완수를 위해서 어떤 절대적인 이제 가치를만 그러니까 임무만 무조건 완수해야 된다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을 담는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속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내용을 여기 이제 넣은 이유는 이 영화가 지금 이제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마리아라는 내가 있는데 얘는 이제 메트로폴리스라는 프랑스 영화에 이제 나오는 인공지능이야. 근데 이 영화가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1925년인가? 52년인가 아마 25년인가? 요때 나온 애거든요. 이때 나온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죠?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 시절부터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만큼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해서 옛날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 이제 뭔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내용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얘네들 영화 자체도 이 인공지능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터미네이터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도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스카이넷이, 그죠? 인류 지도자인 이제 존 커너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로봇을, 그죠? 과거로 이제 보내서,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그 로봇, 3원칙이라는,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로봇 3원칙을 스스로 깨고 이제 인간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이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로봇 3원칙은 뭐 간략하게 보시면은 뭐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 안 되고 뭐 위험에 처한 인간은 방치해서 안 된다. 뭐 2원칙은 뭐 1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뭔데 3원칙은 1원칙과 2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 라는 요런 이 3원칙이 이제 이 단편소설 런어라운드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 제시가 됐고, 이런 원칙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 안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이런 원칙들을 깨고 공격하는 그런 이제 영화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항상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영화나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서는 어떤 이제 또 그런 이슈들이 있었냐.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예전에 이제 딥블루라는, 그죠? IBM사에서 1997년에, 슈퍼컴퓨터 딥블루라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그 그죠?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을 이제 이기는 그런 이제 이변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능적인 게임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긴 최초의 이제 사례가 이제 IBM의 딥블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IBM에 또 이제 왓슨이라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까지 이제 찾아내는 이런 이제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퀴즈쇼에서 역대 최장 기간 우승자와 최대 상금 수상자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또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지능적인 것 중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그런 인간의 언어로 된 질문을 이해하고 정보를 검색해서 해답을 도출하는 그런 이제 수준이 2011년도에 이미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발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챗 GTP라는 이제 또 대화형 챗봇을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2016년도에 이제 구글, 그죠? 딥마인드의 이제 알파고, 그죠? 알파고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바둑, 우리 이제 이세돌을 4승 1패로 이긴 알파고가 또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최근에 이런 알파고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이제 이 알파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직업의 이제 잔존 여부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이제 조금씩 이제 커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심을 이제 증폭시킨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이것 자체가 우리 이제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존재감이 계속해서 존재를 했었고 그런 존재감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도 그러니까 영화 속이나 현실 속에서 계속 이제 느끼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이제 또 활용을 하는 이제 단계 그죠? 활용을 하는 단계에 이제 들어선 거죠. 챗GPT를 이제 사용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죠? 이제 뭐 이제 과제라든지, 아니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그죠?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또, 그죠? 이제 검색이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검색을 막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죠. 챗봇을 통한 이제 검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된 페이지들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그 확인, 그 많은 이제 검색된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이제 수고가 이제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챗봇이라는 애를 통하면은 그런 수고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원하려면 이제 내가 정확한 대답을 얻기 위한 많은 이제 질문들을 잘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손쉽게, 그죠? 좀 더 손쉽게 이제 그런 이제 원하는 이제 대답들을 이제 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공지능이라고, 이런 이제, 용어들을 계속 이제 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랑 이런 학문이 어떻게 이제 탄생을 했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인공지능은 1955년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딱 요 단어 있죠? 네, 요 단어가 1955년에 다트머스 대학교의 교수 존 맥카시가 이제 처음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존 메카시가 록펠러 재단에 이제, 어떤 이제 컨퍼런스 후원금을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그런 요청서를 작성할 때, 여기에 이제 처음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즉 AI라는 이 용어를 처음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1955년부터 인공지능의 이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트머스 컨퍼런스는 이제 존 맥카시가 여러 이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준비한 인공지능 관련 컨퍼런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인공지능 역사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컨퍼런스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업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요 내용은 꼭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뭐 이렇게 뭐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뭐 이제 그랬지만 이제 학문적으로 이런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때 그래서 아까 영화나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AI라는 이제 형태로 이제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이제 로봇이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됐고 인공지능의 용어 자체는 이제 이때부터 1955년 때부터 어, 사용이 이제 됐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공지능이랑 학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의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트머스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 10명의 이제 학자들을 우리 이제 인공지능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의 참가자들이 이제 훗날에 이제 노벨상이나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이라는 이제 이런 이제 상들을 수상한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존 맥카시라는 요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 용어 자체를 이제 처음 이제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한 연구자 학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이제 무엇인가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먼저 이제 존 맥카시가 이제 정의한 인공지능은 지능적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과 공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능적 기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의미가 이제 모호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완성된 정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역시 이제 정의는 이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학자들이 이런 이제 인공지능은 뭐 지능적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과 공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다른 이제 그런 학문적인 정의들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이 인공지능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좀 이제 편하게 인공지능은 저 뭐 통계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인공지능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이제 통계적인 그런 이제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선 그 많은 데이터 속에 어떤 통계를 통해서 이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가지만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다른 형태로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뭐 통계도 통계지만 다른 쪽에서 뭐 딥러닝이라는 애들도 있고 뭐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나올 거지만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뭐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런 이제 지도학습은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해서 어떤 이제 그런 학습 데이터들을 넘겨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비지도학습은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컴퓨터 스스로가 어,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자연어 처리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챗 GPT라는 형태의 이제 그런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걸 이해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편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는 요런 이제 학자들이 요런 내용들로 계속 이제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뭐 편하게 얘기할 때는 인공지능은 뭐 통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정의가 이제 다양한 이유는 지능에 대한 완전하고 총체적인 어떤 이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이제 다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효과라고 부르는 어떤 이제 현상 때문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 효과라는 이야기는, 지능적인 작업이라고 인정받던 이를 컴퓨터가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이것은 지능이 아니라 단지 계산일 뿐이다라는 비평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능적인 작업이라고 인정받던 일들을 컴퓨터가 이제 해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단지 이제 계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로 로 인해서 뭐 인공지능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은 이제 어떤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관점, 달성 목표에 대한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인간처럼 생각하기. 예.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처럼 생각도 해야 되고, 두 번째 관점은 인간처럼 행동도 해야 돼.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달성 목표를 위한 인공지능의 네 가지 관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보면은, 자, 인간처럼과 이성적이라는 두 가지 큰 개념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처럼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생각, 그다음에 사회적인 행동, 전문 지식과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포함하는 게 이제 인간처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성적인 것은 최대 성능과 최소의 손실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이제 이성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이제 수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같은 계산식을 몇 분 동안 계산하고 이런 이제 수식들을 몇 분 동안 계산하고 심지어 이제 답이 틀리는 행동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적이지만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 계산식을 0.01초 만에 계산을 해서 정확한 답을 이제 구하는 행동이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이성적 행동이지만 비인간적인 행동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 생각하기랑 이제 행동하기 개념을 이제 크게 이제 또 구분해서 보게 되면은 생각하기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컴퓨터로 이제 구현하는 거. 행동하기는 사람의 지능적인 사고 원리에 관심이 없고 사람의 지능적인 행동 자체만 흉내내는 거. 그래서 지능적인 행동을 흉내내는 것으로 예로는 이제 바둑 인공지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겼지만 사실 실제 인간의 사고 원리를 바탕으로 수를 계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 방식의 그런 이제 계산 원리를 이제 사용하고 사람을 사람이 그런 지능적인 이제 흉내는 이제 실제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계 번역 같은 것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 문장과 문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번역을 하지만 기계는 문장과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이제 번역을 수행하는 이런 이제 예제들이 생각과 행동하기의 그런 개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죠? 이 마지막 요 예제 같은 경우는, 기계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그죠? 처음에 챗봇이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그죠? 문장과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정해져 있는 답변들만 쭉 나타내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었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지금 이제 챗GPT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이 의도하는 그런 질문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챗 GPT를 한번 사용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납품일이 만약에 3일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납품을 해야 되는 일정에서부터 3일이 이제 지난 거죠. 그러면 이제 담당자로서 그 납품을 해줘야 할 거래처에 납품 기일을 못 맞추고 3일이나 지났으니까 어떤 이제 납품을 해준다거나 언제 납품을 정확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납품 기일이 지났으니까 어떤 이제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메일을 발송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GPT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납품기일이 3일 지난 거에 대한 메일을 정중하게 작성해 달라라고 하면은 예, 아주 잘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문장과 문맥을 그런 질문에 사람이 이제 쓰는 그런 질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를 이제 담아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역시 챗 GPT가 잘 이해를 하고 그런 문장들을 잘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조금 이제 창의적인 그런 쪽에 이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챗GPT가 이제 조금 더 잘 생성을 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정확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챗GPT가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챗GPT를 한번 써봤지만 그런 이제, 창의적인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 문장을 작성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문제,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이제 잘 이루어지는데, 어떤 이제 정확한, 어떤 논문 검색이나, 제가 이제 논문 검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어떤 주제에 대한 그런 논문 검색을 시켰을 때, 그런 논문 검색이, 실존하는 그런 논문이 아니라, 이 챗 GTP가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논문 주제를 질문을 하면은 그 주제에 대한 논문을 찾아달라고 하면은 이 챗 GTP가 그 주제에 대한 논문 제목을 만들어서 알려줘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이제 그 질문한 사람은 그 논문이 실제 논문인 줄 알고서 그 논문이 어디에 이제 실려 있는지 그런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은 알려주거든요. 근데 실제 클릭을 해보면 그 논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고 이게 챗GPT한테 한번 이렇게 따지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 논문 제목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챗GPT는 자기가 그냥 만들어내서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이제 빙이라는 그 검색 포털이 있죠. 거기에 이제 챗GPT를 이제 결합을 해서 검색. 그러니까 이 챗GPT 같은 경우들은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미 이제 학습시킨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처리를 하는 반면에 그 빙챗은 인터넷 검색을 이제 같이 활용을 해서 정확한 이제 답변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정확한 뭔가의 이제 검색 결과를 이제 얻고 싶다라고 할 때는 빙챗이라는 애가 이제 챗봇이 더 이제 정확한 답변을 해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지능과 생각하는 원리를 모든 것이 샅샅이 밝혀져서 컴퓨터로 구현되지 않는 이상 인공지능이 달성할 목표는 인간처럼 행동하기와
이성적으로 행동하기에 이제 한정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현실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뒤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작성이 됐을 거예요. 이런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작성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렇게 뭐 오래된 내용은 아닌데, 워낙 빠르게 지금, 빠르게 이제 바뀌고 있고,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또 연구하는 그런 회사나 연구기관에서 잠시 우리 멈추자. 그러니까 어, 저번 달인가 아마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뉴스에서 그런 이제 뭐 MS사라든지 오픈AI 뭐 이런 구글이라든지 그런 이제 굵직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데서 이거 더 이상 계속 개발하면은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진짜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멈추자. 뭐 이런 이제 협약을 한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근데 그게 무색할 만큼, 제가 지지난주인가 또, 그런 이제 뉴스나 기사를 봤을 때, 그 챗GPT를 뛰어넘는, 그 챗봇이 또 나왔다라고 이제,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챗봇과는 좀 다르게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같이 이제 활용을 해야, 조금, 챗GPT보다 조금 더, 능가하는 그런 이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챗봇이다라고 이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잠깐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이제 계속 지금 계속 진화가 되는 진화가 된 형태의 그런 이제 챗봇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를 목표로 개발된 인공지능이 예로는 뭐 미국 퀴즈쇼의 제퍼디에 우승한 왓슨, 뭐 바둑 대결에서 이세돌을 이긴 뭐 알파고 이런 애들이 이제 요런 거에 목표를 둔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인간처럼 행동하기를 목표로 삼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그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이제 평가 방법이 있었는데, 그말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링 테스트는 이제 우리 이제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는지 판별하는 이제 실험 방법으로 이제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1950년도에 이제 발표한 그런 방법, 실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막아놓고, 이렇게 막아놓고, 실제 사람하고, 요 이제 실제 사람하고 이제 채팅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는 실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채팅을 할 때, 누가 더 가짜 같은지, 누가 더 가짜 같은지, 아니면은, 어느 쪽이 사람인, 사람인지, 그걸 이제 판단하게끔. 그래서 채팅 후에 어느 쪽이 사람인지 모르겠거나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 컴퓨터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한 이런 튜링 테스트라는 실험 방법도 만들었었다. 그게 1950년도에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 살짝 이제 나눠서 보면은 약 인공지능 또는 강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약 인공지능은 미리 정의된 작업을 상황에 맞게 수행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인공지능을 이제 약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강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에 도달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으로 자신만의 지능과 자유의지를 갖추는 그것은 이제 강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강인공지능은 만들어진 적이 없죠. 그래서 어, 자신만의 지능과 자유의지를 이제 뭐 가끔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죠. 어디였는데, 첩보신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서 되게 이제 깜짝 놀랐다.
라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이슈들이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챗봇들을 개발을 하고, 그런 챗봇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슈화가 이제 된 적은 있는데, 뭐,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시중에 또는 이제, 그런 오픈된 이제 인공지능 중에는 아직까지 자신의 지능과 자유의지를 갖춘 이런 이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과,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나올 것 같고,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이제,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요즘에 이제 워낙, 어, 많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진짜 영화에서만은, 어, 있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도 곧 나타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약 인공지능,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슈가 되고 뉴스에서 봤던 그런 딥블루, 뭐 알파고, 왓슨, 뭐 기계 번역이라든지 자연어 처리라든지, 그죠? 자율주행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영어와 음악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이제 시중에 그러니까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모두 다 약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알고리즘 뭐 타고 들어왔다.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요즘 OTT나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OTT에 처음 이제 회원가입을 할 때 내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이제 장르라든지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하면은 그 선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른 이제 사용자들하고도 그러니까 그 OTT 서비스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선택한 이런 장르나 아니면 어떤 영화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선택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는지 이런 것들을 어, 이 가입한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추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입되어 있는 다른 이제 회원들의 그런 정보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나에게 추천을 해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협업 필터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런 이제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역시 다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그죠?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영상들이 제일 상단에서부터 쭉, 정렬이 되죠.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그죠? 개개인별로, 그죠? 다 동일하게, 옛날 같았으면 그냥 똑같은 내용, 똑같은 화면을, 그죠? 똑같은 영상들의 그런 이제 순서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제 보여졌지만, 지금은, 그죠? 개인마다 다 다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추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일종의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그래서 가성 지금 말씀하고 있는 챗GPT 이런 게 이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챗봇 형태로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뭐 이제 음성으로 말하고 뭐 이제 문장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내용을 언어를 문장을 이해를 하고 그 문맥과 맞는 그런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어 처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계속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 이제 자율주행. 사람이 조작을 하지 않고도 차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요것도 먼저 뭐 레벨 1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나눠져 있죠. 자율주행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완전 자동화, 완전 자율주행은 이제
뭐 이렇게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활용이 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거나 이제 어떤 차선 간의 거리나 차선 이탈이라든지 뭐 이렇게 차선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만 사용자가 항상 지키고 핸들을 좀 잡거나 아니면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차선 그러니까 앞차와 이제 간격을 유지하면서 내가 이제 차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은 이미 이제 다 모든 차의 이제 옵션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선택해서 다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대지만 완벽하게 사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동차가 알아서 주행하는 그런 거는 이제 뭐 아직 뭐 연구는 거의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뭐 정확한 어떤 이제 계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루어지기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많이 뉴스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가 뭐 테슬라의 이제 그 차가 어, 지나가는 자전거로 이제 부딪혀가지고 그런 사고를 유발하고 뭐 이제 그런 게 몇 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이 회사한테 있냐? 아니면은 그 자율주행에 탑승한, 그 자동차의 뭐 주인한테 있을 거냐? 뭐 이제 이런 법적인 이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이 돼야, 완벽하게,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법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게 이제 회사 책임이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는, 우리 이제, 시중에 판매를 하지 않겠죠. 뭐 사고 한 번 나면은, 그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또 그 차를 구매한 주인한테 뭐 책임을 또 전가하자니 그렇게 되면은 사고 한 번 나면은 개인이 이제 또 어떤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차는 또 구입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활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약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인공지능은 뭐 이제 영화 속에서나 봤던 그죠? 뭐 AI, 터미네이터,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요런 이제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인간 또는 이제 그 인간의 그 이상의 지능을 소유하고 자유의지라든지 뭐 이제 감정을 갖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 강인공지능이고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점차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는 추세가 되고 있죠. 근데 진짜 이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또 아까 자율주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이쪽으로 이제 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956년에 아까 말씀드린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하나의 학문 분야로 출범을 해서 현재까지 뭐 세 번의 봄과 두 번의 겨울을 지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은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의 이제 발전이나 뭐 성공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제 투자가 이제 이루어진 그런 부흥기를 이제 봄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겨울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이제 어떤 한계에 직면해서 어떤 실망스러운 연구 결과나 그런 결과를 통해서
투자가 이제 중단되는 그런 침체기를 이제 겨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1956년에 처음 이제 탄생을 해서 이제 봄이 시작이 된 거죠. 이런 이제 분야가 있고 이런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그죠? 1956년도 이후부터 74년도 요 사이에 이런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개발이 됐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뭔가 이제 개발은 됐지만 이제 뭐 이렇게 확실하고 뭐 이렇게 일상 이제 생활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겨울 침체기를 이제 맞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 계산을 위해서 그런 이제 한계라든지 어떤 이제 문제들을 실험 수준에만 머물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침체기가 맞게 되고요. 그다음에 80년대 이후로 다시 한번 인공지능의 부흥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인공지능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층 신경망 학습 방법을 발견을 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위에서 침체기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붐을 이제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침체기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의 뭐 실패라든지 일반 PC에서는 이제 계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당을 하지 못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따라주질 못하니까 아무리 이제 좋은 이론과 연구 뭐는 그런 방법론이 있다라고 해도 하드웨어적으로 받쳐주지 못해서 또 다시 이제 침체기가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이제 세 번째 부흥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기반의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이제 또 다시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이 현재까지 이제 쭉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부흥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 발전, 인공지능의 어떤 이제 신경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이제 받쳐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CPU만 해도 되게 이제 뭐 3코어 뭐 2코어 뭐 이 정도였는데 뭐 지금은 뭐 코어 수도 뭐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처리 양도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자체도 그러니까 뭐 하드 디스크나 뭐 이런 것들도 용량 자체도 이제 많아졌고 그다음에 그 하드 디스크 자체도 이제 SSD로 해서 처리도 이제 빨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CPU만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GPU라는 게 이제 또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GPU, 그다음에 CPU,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런 이제 어 것들 이제 이런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소프트웨어적이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계속 이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 새로운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인공지능이 무엇이다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화가 되고 있고, 그런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이제 노동의 이제 대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인의 능력 격차를 이제 완화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순기능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의 능력 격차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어떤 이제 많은 경험과 그다음에 깊이 있는 지식을 이제 보유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일반적인 개인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간단한 예로 이제 지금 이제 챗GPT가 이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어떤 의원이 그죠? 예, 그 연설을 하기 위해서 챗GPT를 통해서 연설문을 이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변호사 시험인가 그 시험을 보게 했더니 챗GPT가 이제 통과를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챗GPT를 통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소설을 작성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인의 이제 능력을 그러니까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기능. 물론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존재 여부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이제 개인의 능력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만드는지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같이 이제 살펴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배울 인공지능도 이제 어, 크게 이제 한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또 머신러닝이 있고 뭐 딥러닝이 있고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첫 시간인데 이렇게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수요일 날, 다음 시간은 이제 수요일 날 7시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